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정경식 독한 영어. 자, 오늘은 기출 핵심 200문장으로 끝내는 문법의 기초. 좀 강좌명이 긴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편의상 기출 200 문법 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가 저희가 1강에 해당하는데 우선 이 본격적인 내용 강좌 들어가기 앞서서 만약에 저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강의를 먼저 보시고 전반적인 독한 영어의 커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숙지한 상태에서 자 1강으로 들어오셔서 오시면 훨씬 더 학습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리엔테이션 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오리엔테이션 강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강의 1강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보셨다고 제가 이제 전제하고 수업을 할게요. 자, 이번 강은 1강이고, 자, 본격적인 1강을 들어가기 앞서서, 기출 핵심 200문장으로 끝나는 문법의 기초.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핵심 강의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갖다가 수강 또는 같이 저하고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전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이 강의를 갖다가 제작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느냐.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출 핵심 200문장으로 끝나는 문법의 기초. 대상은요. 영어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영어를 예전에 뭐 중국 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실전 좀 하긴 했는데 난 아직도 영어의 기본 개념이 잘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분도 있을 수 있냐면 어디서 잘 들어는 봤어. 그래서 뭐 동사하면은 뭐 동사 뭐지 뭐 가정법 하면 뭐지라고 두리뭉실하게 있긴 있는데 각각 파트별로 이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거야 라는 식의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분한테 해당하는 강의겠죠. 그런데 기존에도 그런 기출 핵심이든 기본 강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강의가 기존에 여러분이 하셨던 기초 강의 또는 기본 강의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또는 저는 어떤 좀 더 특별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섰느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0년 동안 기출 분석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내용 갖다가 핵심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가 내용만 핵심적으로 정리해도요. 그게 본인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들을 땐 알겠는데 나중에 중급이든 실전이든 가는데 문제만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점수화 되지 않아요. 왜 저는 적용이 안 될까요? 역시 해도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식의 또 같은 고민을 항상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어떤 파트에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하나의 가장 핵심은 될 때까지 트레이닝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맞나 틀리나 정오형, 뭐 쉽게 말씀드리면 OX겠죠. 요 단계를 갖다 우리가 연습할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갖다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볼브해서 문제를 수정해 보는 거, 이 부분도 할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영작. 좀 영작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요.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나열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어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거.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기초 강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하게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단계,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요 연습 문제까지 같이 자고 해결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일 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기존 강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뭐 내가 왕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사실 뭐 그런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이 강의하면서는 가장 했던 건 정말 수험생의 높이에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다른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좀 어렵지? 특히나 이제 인강 듣는 분들은 항상 이런 식의 뭐 불안함? 궁금함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현강 애들은 뭔가 더 특별한 뭔가 더 하지 않을까? 현강 애들 되게 잘하지 않을까? 이런 식이 항상 있단 말이죠. 자기만 혼자 뭐 뒤처진다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모든 고민이랄까? 그걸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단연간에 제가 축적된
형강 또는 인강생들이 각각 파트에서 이런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더라. 이 부분까지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닛을 들어갈 때 생각 노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뭐 인강생이든 형강생이든 상관없이 수험생들은 이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더라 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선생님의 눈높이에서 그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보통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했구나. 나도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데? 나는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인강이지만 동시에 형광생들이나 다른 수험생들과 가지고 있는 같은 고민을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 컨텐츠 연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리서치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문지 조사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독 이 기출핵심 200문장 강의 말고도 추후에 독한 영어 다른 컨텐츠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공해드리고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혼자 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또는 외롭다?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좀 줄어드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이번 기출 핵심 200문장 그래서 기출 200 문법 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유닛 1이 이제 팔품사거든요. 그래서 팔품사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요거 10개년 기출분석 될 때까지 6,000문항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거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그럼 6,000문항을 갖다가 뭐 기출핵심 200인데 지금 다 풉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기출핵심 200이라는 것은 이 강좌가 전체가 이 교재가 유닛이 2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닛에 있는 연습 문제를 총 합치면 대략 한 300문제 남짓 되는데 이 300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만을 갖다가 저희가 발췌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대략 한 200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출 200으로 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핵심 코어, 그 다음에 뭐 실전, 그 다음에 기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총괄해서 다 여러분이 소화했을 때 대략적으로 6,000개 정도의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팔품사 내용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강의는 첫 번째 생각 노트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 일방적인 주입식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무한 반복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습해갖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 노트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자, 이 강의에서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거 핵심은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될 때까지 트레이닝. 물론 이제 품사 파트는 사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기본적인 단어들을 분류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포맷으로 연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맛보기로 연습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생각노트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품사랑 단어랑 다른 거예요? 품사랑 단어랑 달라요? 또는 나는 품사는 좀 예전에 공부하긴 했는데 도대체 부사가 뭐예요? 부사 헷갈려, 부사. 부사 헷갈려. 이거 이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머릿속에 이제 품사하고 단어 이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옆에서만 어떤 친구가 품사하고 단어가 어떻게 달라 그러면 자식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런 정도 수준 돼야겠죠. 또 부사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역할이. 자, 이제 핵심 코로 들어가 봅시다. 단어들은 이제 8품사로 구성되어진다. 그 다음에 8가지 품사가 있는데 그 중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이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품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명, 동, 형, 부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명동에 살고 있는 형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명동에 살고 있는 형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형부는 뭐 다른 데 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동 살고 있는 형부다 이해하시겠죠? 명동 형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품사가 중요합니다. 명동 형부. 자, 그럼 이게 이제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8이라는 숫자하고 명동 형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품사인데 도대체 이제 품사가 무엇이고 단어가 어떻게 다르느냐? 자, 품사란 단어들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선은
우리가 품사를 배우기 앞서서 영어로 품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기본적인 용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품사 part of the speec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speech라는 단어는요. 언어 또는 말 또는 글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스피치가 여러분이 본 수업 들어갔을 때 좀 더 어드밴스된 강의 들어가면 뭐 화술이라는 등 또는 뭐 발화라는 등 어려운 뜻도 배우시겠지만 우선 가장 쉬운 표현에서는 말 또는 단어들을 갖다가 분류한 것 종류 파트가 종류 분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품사라는 말은요. 단어들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단어하고 품사가 있으면요. 단어하고 품사가 있을 때 단어가 품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야. 보다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다는 거지.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나누면 국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국적으로. 그죠? 국적으로. 응? 뭐 한국 사람 또는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아시아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프랑스 뭐 영국 프랑스 여러 가지 국적으로 나눌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는 뭐 성별로 나눈다면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죠? 나눌 수 있는 기준이나 범주는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단어라는 것도 우리가 나누는데 나눌 때 기준이 뭐냐면 개별적인 단어들의 정의, 특성, 정의.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예요? 라는 정의 또는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즉 단어들의 정의 또는 문장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단어들을 몇 가지로 나눈다? 8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어보다 품사가 좀 더 다른 범주, 좀 더 작은 범위죠. 그래서 단어가 거대한 범주라면 그 거대한 범주의 단어들을 갖다가 몇 가지 기준을 맞춰서 나눈 기준, 이걸 뭐라 부른다? 품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에서는 영어 단어들을 갖다가 몇 가지 기준을 맞춰 나누느냐? 8가지 기준, 8품사라고 한다. 되셨죠?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팔품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여러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명사라고 하고요. 각각의 품사 오른쪽 보시면 n이라고 적어놨고 noun, 피아로 프로나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각각의 품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앞부분에 n이다, 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약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가 참고서든 또는 제 영어 강의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보다 보면 뭐 프로라고 적혀 있든지 n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이거는 명사를 의미하는 단어구나, 이때는 대명사를 의미하는 단어구나 같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사람,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고 보통 우리가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는 문장에서의 역할인데 이건 우리가 유닛 2하고 유닛 3 갔을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은 명사는 사람, 물건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더라 라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명사가 반복된다.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명사는 항상 뭘로 해준다? 대명사로 대신 써준다. 그래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단어.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 준다. 대명사. 되셨죠? 대명사. 이거 여러분 이거 이때 이 대자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 큰 대자 아닙니다. 이 명사 중에 큰 명사 대명사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때 대자는요. 한자까지 쓰네요, 여러분. 대신할 대자입니다, 여러분. 대신할 대자예요. 예전에 여담으로 제가 맨 처음에 영어 강의하는데 이 한자를 몰라갖고 계속 이걸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대명사, 큰 명사 이런 뜻 아니에요. 명사를 대신해준다 뜻입니다. 그래서 뭐 큰 명사다, 작은 명사다 그런 개념 아니고 명사를 대신해준다 이 개념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 그래서 뒤에서 바로 배우겠지만 이 동사라는 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또는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자, 뒤에 서술어가 무엇인지 주어가 뭔지는 뒷부분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이미 나오기 전부터 용어라도 여러분이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제 수업 갔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상태. 그죠? 또 나는 뭐 할까? 밥을 먹는다. 요 먹는다라는 동작. 이런 식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 한다? 동사라고 한다. 동사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품사에서 여러분이 문법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동사 파트예요. 동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가서 이제 동사만 집중적으로 배우실 건데 우선은 동사는 무엇이다?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요거 꼭 기억합시다. 자, 형용사.
우선은 이 형용사하고 부사를 갖다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이 엮어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 부사를 갖다가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요. 묶으면 뭐라 부르냐? 둘 다 수식어라 부릅니다.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 그러면 수식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식. 이거 아세요?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꾸며준다, 꾸며준다, 꾸며준다. 오케이? 루디 있잖아, 루디. I'm 루디. 착한 루디. 그죠? 착한 루디. 이해요? 졸린 루디. 그죠? 착한 루디, 졸린 루디, 배고픈 루디. 뭐라고 다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명사 앞에 특정한 단어를 써서 꾸며주는 걸 다 뭐라고 한다? 수식해준다. 그래서 영어에서 수식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가 수식 또는 꾸며준 역할이 동일하면 굳이 두 개로 나누지 않았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꾸며주거나 수식해준 역할과 부사가 꾸며주거나 수식해준 역할이 서로 달라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형용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명사를 꾸며준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명사. 오케이? 이에 반해서 자 오늘의 주요 이제 메인 이슈가 나왔는데 가장 헷갈리네. 부사. 자,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영어 초심자들도 여러분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명사를 꾸며줘. 이렇게 곧잘 대답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사를 해준 역할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형, 부, 동, 문 뭐 해준다? 네 가지를 꾸며준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부사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약어로 암기를 하셔야 나중에 반복해서 할 때 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뭐 해준다? 꾸며주는 역할 누가 해준다? 부사가 해준다. 형, 부, 동, 문.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시험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 부사가 뭘까요? 다른 동사고 다른 형용사 요 두 가지 형동 두 가지 꾸며주는 경우가 시험에는 가장 비중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다음 단원 가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품사에 대한 정의니까 부사라는 건 무엇이다? 형, 부, 동, 문 이걸 꾸며준다. 자, 이 부사에 해주는 의미단위 보면 시간, 장소, 방법이 다 있는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부사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 또는 장소라는 것도 있고 또는 방법도 있더라 라는 거로 참고하시고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부사는 뭐 해준다? 형, 부, 동문 해주는 역할이 많다. 이에 반해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 다 했고요. 자, 이제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인데 첫 번째 전치사. 요 전치사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전치사만 좀 강조해서 하려면 이제 1시간, 2시간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뒷부분 그 파트 2하고 그러니까 유닛 2하고 유닛 3 가면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우선 정의만 알아둡시다. 이 전치사란 말은 말 그대로 풀면 명사나 대명사 전 앞에 놓인 단어라는 뜻인데 이게 전치사는 국어에 뭐하고 똑같냐면 이 조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국어의 조사가 과연 무엇일까? 국어에서 말하는 조사. 국어에서 말하는 조사는 이거죠. 너에게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이때 에게라는 말을 갖다가 국어에선 조사라고 하는데 국어 조사의 특징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 플러스 조사처럼 항상 요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조사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의 전치사가 국어의 조사하고 매우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그럼 영어의 전치사는 국어의 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갖다 제가 영어로 써볼게요. 너에게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국어의 조사와 영어의 전치사의 가장 특징은 위치가 가장 다르다. to하고 you하고.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는다. 자, 이것도 다음에 다른 뭐 특강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제가 영어 7세기, 8세기, 9세기 영어 역사 강의 가끔씩 해드리거든요. 이거 시험하고 직결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흥미도 있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재밌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전치사가 원래 명사 앞에 놓이지 않고 명사 뒤에 있었다. 역사가 같은 얘기 좀 가끔 해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선은 이 전치사란 말은 명사 앞에 놓인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고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치사는 언제나 전치사 뭐뭐뭐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전치사라 하면 내 뒤에 누군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두 단어 이상이 뭐가 나온다? 덩어리로 다녀야 돼요. 이 덩어리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두 단어 이상으로 반드시 나오는 건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전치사는 항상 어떻다? 덩어리 개념으로 나온다. 자,
자, 왜 중요한지는 자, 지금부터 궁금증을 가지시고 다음 유닛 보면 아, 그때 루디쌤이 전치사가 덩어리 나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제 아실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치사는 반드시 뭐 한다? 덩어리로 다닌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사들은요, 그냥 품사의 기능만 하면 알겠지만 이 전치사라는 건 반드시 덩어리로 움직인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자, 그 다음에 7번째 접속사 컨정션이라고 하고요. 이 접속사 같은 경우는 con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 정션이 연결하는 뜻입니다. 아, 참고로 이 전치사는 우리가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포지션이 노이다, 위치다, 위치하다는 뜻이고요. 프리가 어디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포지션을 단어를 표현하면 어디 앞에 놓인 단어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PR이라고 표현하고요. 접속사라는 것은 요 정션이 연결하는 뜻이고요. 컨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하는 단어, 그래서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에서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물론 이제 단어 연결하는 거, 구 연결하는 거, 저열 연결하는 거 다 중요한데 요 개별적인 개념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접속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단어다. 연결하는 단어다. 오케이. 자, 감탄사. 우리가 팔품사를 나눈 기준은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기준이 아니라 인간, 우리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나누는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감탄사는 사실 입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마이갓 이렇게 이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감탄사, 읍스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쓰는 감탄사도 있는데 시험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팔품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몇 가지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팔꿈사를 여러분이 외울 때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좀 잘 외워지는 것 같아. 명동에 살고 있는 형부, 명동 형부가 접전, 대감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동 형부 요 네 품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대명사, 감탄사. 이게 왜 좋냐면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이 순서가 또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는 빈출 순서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명사, 물론 이제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명사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동사가 나오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순서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사 역할 까먹으면 안 돼요. 부사 역할 어떻게 배우라고 했죠? 부사 역할 명동에 살고 있는 그죠? 형부동문이라고 해서 형, 부, 동, 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뭐 해준다? 부사가 꾸며주고 수식해준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요거 이제 우리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품사 파트니까 학습한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연습 문제 푼다라는 식으로 워밍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백, 가방, 명사, have, 소유하다, 동사. 그래서 무엇뭐를 갖다. 이제 동사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바로 뒷부분 가서 앞부분에 이제 주어 나오는 것도 배울 거고 서술어로 배울 거고 간단하게 뭐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는요. 품사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 beautiful이라는 건요. 아름답다라는 품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품사를 보시면 이 good이라는 건요. 좋다라는 형용사고요. 이 very라는 건요. very very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인데 지금 이 빈칸 안에 형용사 또는 부사, 언어 품사가 적절할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 요 앞에 나온다. 즉 영어에서 두 단어가 나란히 나올 때는 이 두 단어의 역할은 대부분이 앞에 나온 단어가 뒤에 나온 단어를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요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형용사잖아. 그지?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는 누구지? 그죠? 부사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형용사 앞에 누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부사가 나와서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거 어디서 물어보는 거고 각각의 품사 역할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저기 뭐죠? 이 문장이 틀렸냐 맞느냐 이거 이제 풀어보라는 건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여러분 문장 제 앞에 나온 건 무엇이다? 주어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게요. 바로 뒤에 뭐 나온다? 동사, 서술어가 나온다. 동사 뒤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명사, 사람 이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 형태로 어색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유닛 2에서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마침표로 끝난다. 그래서 주어, 동사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영어 문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완전한 문장이다. 요거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 유닛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생각 노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품사랑 단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건가요? 이제 질문했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대답하셔야겠죠. 그죠? 어떻게 다르죠? 단어를 갖다가 몇 가지 기준에 맞춰서 나눈 게 뭐죠? 품사죠. 그러니까 단어가 좀 더 큰 상위 개념이고 그 단어를 갖다가 몇 가지 범주에 맞춰 나눈 게 품사가 하위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영어 단어를 몇 가지로 나눈다? 8가지 품사로 나눈다. 요 8이라는 숫자 꼭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외운다? 명, 동, 형부, 접전, 대감 이렇게 좀 암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사 역할은 언제나 헷갈려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부사 역할 어떻게 외운다? 형, 부, 동문을 꾸며준다. 그래서 형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이렇게. 자, 이번 강의는요. 제가 이제 1강 인트로 강의니까 전체적인 요거 기출 200 문법 끝에 해당하는 이제 서머리 수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다 이런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이 꼭 살리셔서 요 부분을 갖다 소화하시면 학습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품사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항상 요 강의가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생각 노트. 그래서 기존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수험생들은 무엇을 궁금해할까 이런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뭐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강의 유닛 2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요 다음 뉴스 넘어갈 때는 바로 앞에 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또 서머리 해드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누적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배웠다고 들어간다 이렇게 쏙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1강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여러분 2강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